예, 오늘 정치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한국당은 조국 청문회 2라운드를 예고한 반면에 여당은 조국 방어와 더불어 정책 중심 질의에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당이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한 방침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박상혁 변호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첫 대정부 질문은 정치 분야 관련 질문이죠.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조국 장관으로서는 국회 데뷔전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게 미뤄지면서 국회로 오질 못한 그런 본회의장에 오지 못했는데 오늘 한국당 단단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당은 또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기국회라는 것이 원래 그 입법부에서 가을 추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대정부 질문이라고 하면 역대 우리 국회에서 보면 좀 굵직굵직한 비판과 또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왔던 그런 자리인데요. 그런 이번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좀 예상해 본다면. 네. 조국 장관에 대한 혹시 그 인간적인 좀 모욕 주기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되는 좀 걱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릴레이 자유한국당의 릴레이 삭발 과정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게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이 공천 또 그런 거에 대한 지도부에 대한 일방적인 충성 이런 과시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대정부 질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발언들도 그런 걸 보면 그런 혹시 걱정들이 좀 있어서 국회가 좀 본연의 모습을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모욕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야당 쪽 국회의원들이 조국 장관을 어떻게 또 부를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부를지 아니면은 아예 안 부를지 이런 것까지도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정부 질문 통상 보면은 총리나 장관을 앞으로 모셔서 직접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당 의원들은 아마 조국 장관에 대해 직접적인 질문은 하지 않을 듯한 느낌인 것 같고요. 아마 조국 장관이라고 지칭할지 그동안 당내 회의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씨라고 부를지 이런 것도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보면 그 가을 정기국회 사실은 지금 16,000여 건의 법안이 지금 계류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인 이 반감이나 이 여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난 한 두어 달 가까이 조국 장관의 청문 검증 분위기가 쭉 되어 왔는데 불가피 이번 정기국회도 오늘부터 있는 전 대정부 질문 다음 주부터 있을 국정감사 모두 다 조국 장관에 대한 청문 2라운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의 당정협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법사위나 법무부라는 게 그때도 소개가 전월세 대책에 대한 소개가 뉴스에 나올 만큼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해서 어떤 상임이건 조국 장관과 관련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야당은 굉장히 그 공세에 앞장설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하나는 지난 연말에 운영위 결과 한번 저희가 되짚어보고 최근에 있었던 조국 장관의 청문회 한번 되짚어보고 한다면 야당이 제대로 된 준비를 해서 뭔가 어제 황교안 대표가 상임위원들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의 구조적 비리에 대한 뭔가 좀 핵심적인 진짜를 챙겨 나오지 못한다면 야당도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 모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기국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이제 상임위별로 일정을 또 조율을 하고 증인 채택도 합의를 해야 되는데 주요 상임위에서 지금 증인 채택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조국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에 있어서 야당은 꼭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에서는 단 한 명도 안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관련된 상임위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데는 법사위, 그다음에 정무위, 그다음에 교육위도 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국정감사 계획서만 채택하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기관 증인들만 채택하고 일반 증인들은 아직 채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간도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알고 있다시피 특히 정무위 같은 경우 이제 사모펀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지금 대부분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요청한 분들이 수사 대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감도 법사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그런 분들을 불러서 과연 어떤 국정감사에 실익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 뭐 박정화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다뤄야 할 것도 많고 법안도 많이 봐야 되고 또 내년도 예산 준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증인들만 불러서 또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는 증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 자체가 조금 본연의 길을 좀 벗어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좀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해서 일부 뭐 산자위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서는 좀 증인들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점들을 지적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때 허명희 증인 갖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딱 한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명 나와. 한국당 이번에 법사위 69명을 일단 신청을 했는데 여당은 다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고 보십니까? 지난 청문회랑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도 그 청문회에 앞서서 5일 이전에 증인 채택이 여하간 합의가 돼야 나오는 건데 지금 당장 다음 주 2일부터 국정감사 시작이 되는데요. 국정감사 증인이 되려면 이제 7일 전에 채택이 돼야 되는데 날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야 뭐 다 비슷한 느낌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청문 정국이 굉장히 오래 진행돼 왔습니다만은 그 조국 장관 주변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아직 명쾌하게 클리어하게 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서는 증인을 많이 채택하려고 요청을 했던 거고 여당은 이에 이전 정책 국정감사를 위해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지난 청문회처럼 이렇게 그 장관 주변의 핵심적인 일가 증인 채택은 쉽지 않을 거고 너무 여기 이제 매달리다 보면 지난 청문회처럼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과적인 국정감사를 진행 못할 수도 있는 점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계속 야당이 우기다가 또 다시 증인 출석을 많이 해내지 못하게 되면 또 한국당 내부에서는 또 전략 실패 이야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는 단 하루 그다음에 조국 장관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핵심적인 증언이나 뭐 이런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하면 실패라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 과연 전략이 옳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국정감사는 그거와는 또 다르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증인 채택 여부를 가지고 논란을 삼기보다는 정말 무언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게 황교안 대표가 주문했던 것처럼 정부의 구조적 비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팩트를 찾아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증인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전체 상황이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임 건의안 카드도 지금 한국당 내에서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야권 공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초반에 이야기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나 했는데 지금 수사가 다시 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보니까 다시 꺼내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좀 야권 공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뭐 해임 건의안이 의결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뭐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 같은 경우가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지금 호남 지역에서 특히 이제 평화당이나 대한정치연대가의 정치적인 그 모체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호남 지역에서 가장 법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야당이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또 내년에 총선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는 잘못 발을 딛게 되면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의석수에도 정치 결과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치 지형상으로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다면 자유한국당에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뭐 추가 보도는 없지만 실제로 그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이 직무정지 가처분이 신청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좀 정치적인 제스처로 이런 신청들을 한 것들은 굉장히 좀 부적절해 보인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질의를 한 게 있었죠. 법무장관 배우자가 피의자 신문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과연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권익위에서 법무장관과 배우자 사이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법무부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는 하죠. 직무 관련성 지금 이 권익위의 판단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권익위로서는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있을 수 있는 답변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건은 지난번 여러 번 뭐 몇 차례 나왔습니다만은 그 여론조사에서도 결과적으로 나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그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국민들 대다수가 한 60% 이상이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 수 있고 그다음에 권익위도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수사 당사자인데 그리고 예.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그 있을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조국 장관이 그 가끔 매는 식의 오해 살 만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고요. 예. 민주당의 대응도 지금 고심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들린 이야기가 있으신지.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만 6천 건 이상의 법안이 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조 이상의 예산을 처리해야 되는 그 정부 또 그리고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는 굉장히 고심이 뭐 깊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지금 예. 한 달 반 이상 이 문제만으로 모든 것이 전국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알고 있다시피 일본과의 무역 전쟁,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 이런 문제들 여기서 굉장히 한적한 현안들이 많아서 정부 여당으로서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건가 좀 같이 고민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고요. 특별히 제가 뭐 약간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예. 그것들은 이 일정 정당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고민과 어떻게 해법을 찾아갈 것인가에 대한 좀 뭐 긍정적인 토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난 이견이라든지 자중 질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어떤 공적인 그런 자리에 그러니까 뭐 의원들이 전체 모이는 의원총회랄지 이런 자리에서 뭐 공론화시키거나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직은 없나 봅니다. 예, 어제도 아마 의원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서도 뭐 특별히 그런 문제와 관련된 무슨 논쟁이나 토론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금 뭐 검찰발 뭐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 당이 제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정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좀 반성 촉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대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 큰 뭐 자중질환의 여지는 보이진 않습니다. 글쎄요, 여당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뭐 추구 전략을 지금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언론의 분석도 있었습니다만은 자택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사실 공표가 지나치다고 검찰을 고발하겠다, 경찰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좀 보류를 하겠다 했습니다. 좀 부담스러웠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워낙 조국 장관 처음 청문회 시작부터 그다음에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갈 때부터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과연 검찰도 이걸 이렇게 막 옛날처럼 피의사실 공표를 하면서 언론이나 여론을 몰아갔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실은 사문화돼서 쭉 왔었던 피의사실 공표의 건이 얼마나 유용하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마지막으로는 그 검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고발을 하는 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뭐 검찰이 또 수사를 하고 이게 어떻게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저렇게 그 일단은 보류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가장 큰 변수는 제가 볼 때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에서 정치 언어로 서로 간에 정치 공방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게 뭐 있었느니 없었느니 이건 의혹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공방을 했지만 사실은 만약에 이제 뭐 우리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 조국 장관이나 이런 직접 수사를 통해서 무언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거는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때는 이런 피의사실 공표 논란도 다른 측면에서 이제 논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소수 야당과의 그 해임 건의안 공조 문제도 또 다른 변수, 검찰 수사에 따라서 결과가 또 달리 흘러갈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간 뭐 혹시 있을 수 있는 정재심 교수에 대한 수사, 뭐 그다음에 이에 따른 그 검찰 결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여당의 이런 대응 이외에도 진보 인사들의 이런 뭐 방어라고 할까요? 그런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 발언들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또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 증거와 관련된 뭐 증거 보존을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했던 이 발언에 있어서 논란들이 많이 일고 있거든요. 변호사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다시 한번 그 방송을 좀 찾아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의 그 의도는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통째로 가져가게 돼서 그 정경심 교수가 거기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수사에 앞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니 좀 기록 보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을 그런 것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거기 표현 자체가 검찰이 조작할 의도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갔었는데 표현은 좀 과하다고 좀 보시기는 한 거네요. 저는 좀 그런 정도가 수준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그 발언의 의도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뭐 보존하기 위했던 것이지 정경심 교수가 그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뭐 검찰이든 또 정경심 교수든 이것을 조작하게 되면 바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의 또 뭐 범죄가 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추단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좀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유시민 이사장 의도와 달리 뭐 편집하지 말아달라. 자꾸 자기가 다른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언론에서 편집을 해서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직접 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그런 어떤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국 장관에 관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우리 현대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가짜 뉴스 얘기도 많이 있고 보수 진보 사이에 뭐 진영 논리 중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도 많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시민 이사장 혹은 뭐 유시민 작가라고 불릴 만큼 우리 사회에 있는 지성인이라고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의 한마디가 앞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게 이번 사태를 통해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건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으로서는 만약에 본인이 직접 그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편집하지 말고 내 진위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이 다 보고 판단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조국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보에 관심을 끌었죠. 특히 윤 총장 취임의 첫 공개 외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물어봤지 않았겠습니까?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 딱 이 한마디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딱 그 방송을 보고서 그 조국 장관이 취임할 때 또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그 임명하실 때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다라는 그런 그 말이 다시 한번 좀 연상이 되었는데요. 조국 장관은 지금 그 검사와의 대화를 1차, 2차를 진행하고 있고 온라인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검찰 개혁의 길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좀 검찰 개혁에 대한 자기 비전을 좀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한편 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련돼서 절차대로 저희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 이런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특히 최근에 있었던 압수수색에 대한 모습을 보고 압수수색도 여러 군데 한 70여 곳을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검찰은 또 그런 자기들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한편 오히려 더 저는 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라는 여론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기도 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그 대규모의 수사단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기간도 오래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뭐 11시간이 걸렸느냐 안 됐느냐 모르지만 실제적인 상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뭐 워낙 사모펀드니 웅동학원이니 뭐 입시비리 문제 뭐 건도 많고 관련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자택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압수수색 범위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변호인단 나오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추가 발부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과도하다고 비춰지는 거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비춰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과는 별건으로 본인 수사에 대해서는 흘러가는 대로 일단 검찰을 믿고 기다려야 되고 오히려 모든 의혹에 대해서 내가 떳떳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대로 떳떳하고 모든 게 다 잘못된 거라면 오히려 검찰 수사에 더욱 협조하고 더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번 수사를 계기로 진짜 명실상부한 법무부 장관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조국 장관 얘기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했어요. 천안지청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도 또 할 것으로 봐요.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검사와의 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검사와의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뭐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 반응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제 건에 대해서는 많이 전 뭐 소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처음 있었던 의정부에서의 검사와의 대화에서는 뭐 단체 사진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과연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아니면 그 객관적이고 아주 그 검사로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의견을 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고, 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과거에 있었던 처음 그 임명되고 부임해서 뭐 있었던 여러 가지 몇몇 행보들을 보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히려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은 업무의 수행보다는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검찰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덜어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검 참모진들 검사장 교육에 전원 불참한다라는 게 또 알려지면서 지금 또 법무부 대 검찰 이 대립 구도가 또 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다고 보세요? 제가 뭐 과거의 역대 사례를 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뭐 대검에서도 뭐 역대적으로 뭐 시간이 바쁘면 뭐 참석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었다. 뭐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오게 되는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부산대병원에 한번 참석을 했다. 개원식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 있는 관계자와 만찬을 하고서 독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언론 보도가 났었고, 해명은 아니 여러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서 행사 끝나고 만찬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독대였냐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조국 장관이 참석을 하고 대검에 있는 주요 간부진들이 오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어색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오히려 여러 가지 이런 오해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 7월 말에 14명의 검사장 승진 인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검 참모가 7명입니다. 그런데 30일부터 이제 신임 검사장 교육이 있는데 그중에 7명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조국 장관과 만찬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부분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안 갔다. 이런 게 아마 서초동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공교롭게도 그 안에 보면은 전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이제 참석자 대상자 중이니까 검사장 승진해서 만찬에 참석해야 되는 대상자 중에 하나인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국 장관이 먼저 저런 거 안 한다고 했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통상 그래 왔으니까 통상이라는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검찰 수사는 모든 게 정리되고 난다면 나중에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꼭 만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상한 이런 또 그 설왕설래 기사들이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자체가 법무부에서도 잘못했고, 오히려 제가 조국 장관이라면 나 스스로 먼저 나와서 이런 건 하지 말자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을 합니다. 외교 성과, 글쎄요,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청와대 여당 지지율 반등을 기대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온 미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소폭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셔서 다시 한번 북미 대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좀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어떤 외교적 행사로 지지율이 반등하거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자체가 조금 좀 과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는 그 외교를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길을 좀 묵묵히 좀 진행해야 될 것이고 예. 실제로 지금 올해 말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얘기 또 그리고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 관련돼서 차분하게 우리 정부의 역할들을 좀 진행해 나간다 보면 국민들께서도 그거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짧게 남북 문제 기대감이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정상회담 보면은 그 정상회담이 이제 밖으로 브리핑돼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 봐서는 크게 뭐 진전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지금까지 오래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남북 문제로 국민 여론이 돌아서거나 크게 반전이 있을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부터 나와야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혁 변호사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